먼저 제1장 총론입니다. 총론은 크게 두 가지로 건축과정과 묘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건축과정을 보면요. 이 건축과정의 순서를 보면 맨 처음에 기획, 그 다음에 설계, 시공, 거주 후 평가,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건축과정이. 근데 이 중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둘 게 기획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건 파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주가 우리 집 좀 져주시오 하고 왔을 때 가족이 몇 명이고 예를 들어 땅이 얼마고 주변에 어떤지 이런 자료들을 제일 먼저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조건 파악이라는 거죠. 이 조건 파악이 제일 먼저 한다는 걸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요 거주 평가라는 겁니다. 이 거주 평가는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건축기사뿐만 아니라 건축직 공무원, 건축사 시험에도 한마디로 사용해 본 후에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커피도 마셔봐야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 수 있듯이 사용해 본 후에 평가하는 걸 거주 평가라고 한다. 이게 최근에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건축 계획 결정 과정, 예를 든다면 여기다가 요 옆에다 한번 해본다면요, 이런 내용도 좀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건축 계획 결정 과정이라는 거야. 맨 처음에 하는 게 예를 들어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목표 설정. 목표를 정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소아과를 지어야 되겠다. 목표가 있으면 기존의 소아과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자료도 있을 거고요. 그죠? 이런 걸 갖다가 수집해야 되겠죠. 정보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건 설정이라는 게 있죠. 조건 설정이라는 게 나만의 소아과를 얘기를 하는 거죠. 조건 설정. 나는 예를 든다면 소아과에다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둘 거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조건 설정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간이 좁으니까요. 조건 설정 다음에 모델화를 해보는 겁니다. 모델화를 해봐서 평가하겠죠. 그 다음에 평가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지죠. 예스 그러면 계획을 갖다가 결정하면 되죠. 노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피드백하죠. 다시 처음부터 되돌아간다 이거죠. 요 계획 결정 과정도 좀 눈여겨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들에 대해서. 묘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이런 거죠. 이 묘들을 하게 되면 기본 치수 또는 기본 치수 대신에 기본 단위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묘들의 종류를 보면 크게 이 묘들의 종류를 본다면 기본 묘들이 있고요. 기본 묘들이 있고 복합 묘들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묘들의 약자인 요 묘들로 또는 묘들이라는 건데 요 M자를 따죠. 요 M자를 따서 1M으로 표현을 하고 요 1M이 뜻하는 건 100mm를 뜻하는 거죠. 센치로 하면 10cm가 되고요. 복합 묘들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2M과 3M이라는 게 있죠. 2M이면 200mm를 뜻하겠죠. 센치로 하면 20cm고요. 3M 그러면 300mm를 뜻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 복합 묘들은 이렇게 2M과 3M으로 나눠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묘들 사용 방법이 있죠. 이 묘들 사용 방법을 갖다가 이쪽으로 뽑아와 보려고 합니다. 2M은 높이에 건물의 높이에 사용한다. 건물
높이에 사용되는 거고, 3m은 건물의 길이에 사용되는 거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공칭치수. 공칭치수가 있고 제품 치수라는 게 있죠. 요거를 설명해 본다면요. 여기다 그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창이라고 해보자고요. 창이 이렇게 있으면 창틀이 이렇게 있겠죠. 창틀이 이렇게 있다. 위에 있으면 밑틀, 밑에 있으면 밑틀, 옆에 있으면 옆틀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선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를 때 윗막이, 밑막이, 뭐 선대 이렇게 부르는데 창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밑에, 창 밑에 벽이 있겠죠.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뭐 인방이 있을 수 있죠. 조족지에서. 벽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요. 요 옆에도 벽들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도 벽돌들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요 창하고 벽 사이에 여기에 모르타르라는 거 들어가죠. 줄눈. 이렇게. 그렇다면 요 제품 치수라는 것은, 요 제품 치수라는 건 요 창틀 끝에서 창틀 끝까지 요까지를 갖다 우리가 제품 치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요 공칭 치수라는 것은, 요 공칭 치수라는 것은 요 줄눈의 정중앙 반이란 얘기죠. 요 줄눈 모르타라의 반, 또 창틀하고 이 벽 사이에 줄눈 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 우리가 공칭 치수라고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품 치수는 공칭 치수에서 요 줄눈 반 한 개죠. 제품 치수는 공칭 치수에서 줄눈 두께를 뺀 거다라고 표현하고, 거꾸로 표현하면 공칭 치수는 요 제품 치수에서 줄눈 반 더했죠. 그래서 공칭 치수는 제품 치수에서 줄눈 두께를 더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서로 상반된 거죠. 요런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척도의 조정이라는 거죠. 요 건축 척도의 조정이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약자로 MC로 표현하죠. 미들로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특징을 한번, 장단점을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장점입니다. 장점. 장점은 첫째,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치수를, 기본 뮤드를 바탕으로 해서 치수를 조절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량 생산되니까 생산 가격이 저렴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설계가 편리해진다. 시공도 편리해지고, 그 다음에 공기가 단축된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좀 더 얘기하면요, 운반이 용이합니다. 운반이 용이해진다. 사이즈가 일정하니까요. 또 국제적인 묘두를 사용하면 수입, 수출이 용이해진다. 이런 특징도 있죠. 사이즈를 일정하게 통일하면 수입, 수출하는데 원활할 거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땅덩이 조그마니까 지하자원이 없죠. 원자재 싸게 사다가 비싸게 가공해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죠. 그러려면 국제적인 뮤드를 써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장점이고, 대표적인 단점이 하나가 또 있는데, 단점이 이런 거죠. 여기다 써본다면 단점입니다. 획일적이다. 획일적이다라는 얘기는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죠.